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압류 뭔지 아시나요? 가압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금전 채권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른 데다가 다 빼돌려 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못해서 실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가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압류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서를 써서 내는데, 신청서에는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가압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이런 것이다, 이 두 가지, 말하자면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 두 가지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주는데요. 이 법원에서는 상대방 채무자의 어떤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말만 듣고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첫 번째로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 담보는 기껏 가압류를 해놨는데 나중에 본안 소송이 진행돼서 봤더니 이 채권자의 말이 잘못되었더라, 말하자면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였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채무자가 그 재산이 묶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가압류가 실행이 돼서 채무자의 재산, 뭐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나는 줄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 재산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 집을 빨리 처분해서 이거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채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방 공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 전부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놓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 가압류, 예를 들어서 집에 묶여있는 그 가압류는 해제를 해줍니다. 대신 법원에다가 공탁한 그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채권액 전부를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유동자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해방 공탁의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가압류 이의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압류 이의는 이 가압류가 부당하다, 이런 점에서 부당하다라고 서류를 써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이거를 가압류를 해제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 채무는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그 내용을 써가지고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래? 그러면 한번 쌍방 얘기를 들어봐야겠네 라고 해서 가압류 이의와 관련된 신문기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변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나는 1억을 받을 것이 있다, 채무자는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라고 칩시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이의 신청 재판부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뭐냐면은, 근데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진행이 완료되기 전에 내가 이거를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주기가 어렵다, 일단 본안 소송 절차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그냥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본안 소송이 있게 되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가압류 신청 재판부의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본안 소송이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나는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반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소멸시효와 관련된 다른 여타의 주장들을 할 것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채권이 또 여러 개가 있다라든지 여러 다른 주장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의 주장의 당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안 소송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 재판부가 멋대로 이거를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이 가압류 이의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신문기일이 열리고 그것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 본안 소송의 종료시까지는 그에 관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런 소송 실무례입니다. 그렇다면 본안 소송 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가압류 이의 신청하지 않고 본안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타이밍에 어떤 지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안 소송 과정에서 이미 가압류 이의와 관련된 신청을 하고 그것에 관한 신문기일이 다 열리고 신문이 다 종결되고 나게 되면은 본안 소송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냥 가압류 이의 신청 재판부에다가 이거 보세요. 본안 소송이 이렇게 종결됐으니까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됩니다. 라고 서면을 써서 내면 가압류 재판부에서는 그러네 라고 하고 바로 이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이 끝나고 그때 비로소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가압류 취소 신청이라든지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시키고 신문기일을 열고 신문기일 연 다음에 또 변론할 시간을 주고 2주건 3주건 그런 시간이 소모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2달 뭐 이렇게 후딱 시간이 지나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나로서는 가압류를 빨리 풀어서 이 묶여있는 그런 불이익한 상태를 빨리 해제하고 싶은데 그 기간이 그만큼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이의 신청은 만일에 내가 이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본안 소송 중간에도 미리 신청해 둘 실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압류 이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 방법들이 있고 가장 시의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이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우리 법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